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안 열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상황, 우리 증시 나온 뉴스들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중국 증시 하락하고 아시아 증시는 열리는 나라들은 대체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 관련된 뉴스는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국제유가 변동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가장 큰 뉴스가 세계 국채지수 편입된 거, 여기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될 거냐. 계속해서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미국은 물가지표 공개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된 상태에서 국채금리가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4.2, 10년물 기준 4.2 넘어가면 증시가 조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뭐 투자들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아시아 증시는 중국 증시 관련해서는 좀 많이 빠졌죠. 뭐 상해종합지수, 항생지수, 뭐 선진지수 이런 데는 되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 국가들은 대체로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증시 영향으로 다른 나라들은 강세. 중국은 이제 어제 나온 세부 항목, 경기 부양 관련된 세부 항목이 좀 실망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뭐, 12일쯤에 재정정책 관련된 추가적인 부양책이 중국에서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오늘은 중국 증시는 약했고, 다른 나라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좀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을 보면, 중동 관련해서는 원래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워싱턴 방문하기로 했다가 네타냐후가 못 가게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뭐 이유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걸 통보하러 가는 자리가 돼야지 국방장관이 가가지고 이제 바이든 만나고 해서 이런저런 어떤 결론을 만약에 그쪽에서 듣고 오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뭘 결정할 때 좀 장애가 되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미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일부 강경파의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리고 9일에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바이든 입장에서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큰 충돌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압박을 하려고 할 것이고, 네타냐후는 강력한 이스라엘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고, 이제 조금 뉴스들이 오락가락하죠. 이 관련된 뉴스들 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SMC 9월 매출, 그리고 분기 매출이 공개가 됐는데, 예상치 상회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9.6%. 그래서 뭐 AI 관련된 투자가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좀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인도에서 지금 IPO 하고 있잖아요. 뭐 기록적인 IPO가 될 것 같다. 한 33억 달러 정도 자금 조달이 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현대차 관련해서 은근히 뉴스가 좀 이것저것 많이 붙어 나온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에 개장했을 때 자동차주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된 거,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저런 분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주식시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체를 보면은 악재 쪽보다는 당연히 호재 쪽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금융시장이 좀 나쁠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들을 보면 긍정적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국채 발행을 200조 원 이상 하거든요. 근데 이자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뭐 분석에 의하면 0.2%에서 0.6% 정도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국채에 관련된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할 때도 이자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외환 시장이 좀 안정되죠.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 안정되면 외국인의 선물 거래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환율 급등락하고 하면 증시 변동성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좀 진정이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에 돈 빌려주는 은행이 하나만 있다가 여러 개가 생기면, 돈 빌리는 데가 여러 개가 생기면 그만큼 이자는 내려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돈 빌려줬던 사람들도 이제 채권은 그만하고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해야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은행이나 연기금 이런 데서 뭐 그만큼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채권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채권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 혹시 일부가 주식 같은 데 투자하지 않을까? 그쪽에 뭐 좀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뭐 일종의 어떤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편입
수급을 무산시킬 뻔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공매도 관련해서 제대로 손질을 하지 않으면 최종 편입은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지속되지 않고 일단 내년 3월에 우리나라 공매도 재개된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일부 업종 공매도가 좀 부담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일부는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편입됐다 조건이 만약에 무산되게 되면 한 방에 자금이 싹 빠져나가는 진짜 한 방은 아니겠지만 그 자금 유출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런 식의 어떤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나중에 혹시 좀 잘못됐을 때 단기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부담은 조금 조심스러운 대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큰 뭐 여러 가지가 한 10가지씩은 있을 텐데 그중에 좀 핵심적인 것만 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요인 쪽에 조금 더 투자자들은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실적 발표 나오고 이제 쇼크가 나오고 반성문 나왔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조금 이슈가 됐던 거. 근데 사실 대부분 다 스마트폰 쪽이라서 이게 반도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사고 쳤다기보다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나빠진 건 몰라도 다른 데 잘 나가는데 삼성전자만 반도체 잘 못한 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합니다만은 좀 몇 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1995년도에 애니콜 화형식. 저게 뭐냐면 저때 당시에 애니콜이 그 11%인가? 하여튼 두 자릿수가 폰이 잘 안 터지는 그런 사태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때 폰 다 회수해가지고 이제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불 붙여서 화형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3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공교롭게도 그때 주가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갔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03년도 때는 이제 옴니아폰, 갤럭시 S가 출시가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옴니아 폰이 있었는데 이제 옴니아 폰이 또 문제가 됐었죠. 아이고, 제가 저 연도를 잘못 표기했네요. 연도가 2003년이 아니라 2010년인데 하여간 그때 당시에 이제 옴니아 폰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좀 그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옴니아를 단종시켜버리고 갤럭시 시리즈로 바뀌었었잖아요. S 시리즈로.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만들어졌던 그때 이제 또 흐름. 근데 이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나중에 이제 갤럭시 S가 폭발적인 어떤 인기를 끌게 되면서 삼성전자 또 한 번의 실적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이건 이제 갤럭시 노트가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막 불나고 막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실적에 타격을 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트 자체가 비중이 절대적일 때는 아니긴 했죠.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이제 그거하고 이번하고 좀 비교가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삼성이 좀 큰 어떤 반성을 썼던 반성을 해서 뭐 리콜을 하던 단종을 시키던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안 좋은 상황이었긴 했거든요. 근데 그 어쨌든 반성문이 나왔잖아요. 반성문 나오면서 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고백을 좀 제대로 평가하게 되는지 요걸 좀 과거의 흐름하고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국채금리와 국제국 유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지금은 유가와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세 가지의 괴물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괴물 세 개가 다 올라가고 있다. 금리, 유가, 달러. 근데 이 세 개가 다 올라가다가 어제 금리하고 유가가 좀 빠졌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CPI를 비롯해서 PPI 물가지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4.2를 10년물 금리가 넘어가게 되면 신흥시장 쪽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최고치에 근접을 했는데 가려면 그냥 최고치 돌파해버리는 게 낫거든요. 어정쩡하게 막 그거 또 고점 맞고 떨어지고 막 이런 흐름이 나오면 투자자들이 판단하기 애매해지잖아요. 고점 돌파하려고 눌리는 건가? 아니면은 이제 끝인가? 이렇게 되면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갈 거면 아예 그냥 최고치 시원스럽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죠. 예, 좀 그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분석들이 있었고, 증권사들은 대체적으로 좀 뭐 중립 이상의 평가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뭔지 알았고, 뭐 실적 대비 주가가 싸다. 그러니까 좋아질 거야. 이런 느낌보다는 많이 반영된 거잖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첫 거래가 어떻게 될지 이거 다음 날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수급의 사실 내년도 11월, 그러니까 1년 후에나 벌어질 일인데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그런 특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이게 만약에 기대감으로 들어오면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재료긴 한데
그런 쪽에 어떤 기대감에 어떤 수급 변화가 좀 생기게 되는지 이제 좀 외국인제 수급 변화를 개장됐을 때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되게 올해 특이한 건데 우리나라 휴장만 되면 미증시가 올라요. 예, 올해 주요 휴장일 날 미증시의 반응,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만약에 열렸더라면 저 플러스를 안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올해 10번 중에서 9번이 올랐어요. 휴장 이후에 첫 번째 거래일에. 그러니까 한 번 빠진 게 그냥 임시 공휴일로 정해졌던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었고 미리 빨간 날로 정해져 있던 날은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하이닉스 변동성이 휴장 이후에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변동성이 플러스 2.96%.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갈 때는 7%가 넘게 올라가고 많이 빠질 때는 6%가 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도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었는데 또 휴장이 됐죠. 근데 이게 휴장하고 나서 개장 갈 때 우리 증시가 좋았고 미국 나스닥은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뭐 이게 사실 제가 무슨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우리나라 휴장이라고 미국을 일부러 끌어올리겠어요.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올해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패턴이 하나 있길래 패턴이라고 하기에는 패턴이면 마치 그냥 법칙 같으니까 그건 아니고 현상이 있길래 그냥 재미삼아서 뭐 올려봤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